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이제 예상은 되네요. 원장님 어떻게 내다보세요? 예, 분명히 고분양가가 미분양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분양가에 대한 추이를 보면은 지금 전국의 분양가가 3년 연속 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는 3년 전보다 지금 현재 약 600만 원 정도가 오른 거죠. 제곱미터당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렇게 고분양가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미분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고분양가에 대한 것들은 건설업체는 여건이 안 좋아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리고 싶지 않더라도 이런 법적 규제로 인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여건, 그리고 수요자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하이엔드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뭐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좀 분양가를 낮게 잡고 싶은 지역들도 좋은 커뮤니티를 넣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살 사람도 없는 데다가 분양가는 올라가다 보니까는 미분양이 이어지는 상태인데요. 마냥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6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에 나와도 작년에 보면은 평균 강남 지역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격이 6천만 원 정도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청약 경쟁률이 400대 1이 넘는 곳이 아주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분양가가 높다라고 해서 높은 분양가가 그대로 미분양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아파트가 입지와 환경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여건도 매우 중요하다. 즉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지금 6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까지의 고분양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수백 대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들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정도의 위치라고 하면은 6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도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분양가에도 수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들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양가가 분양시장 성공 여부 또는 미분양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완판을 하는 분양단지가 나올 수 있고, 또 분양가가 아주 낮아도 팔리지 않는 단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입지 환경에 따라서 분양가의 높고 낮음은 절대치가 아니다. 네. 그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이제 건설사에도 부담, 그리고 사려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부담인 건 맞는데, 네. 입지나 이제 환경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프리미엄이 있고 더 인기 많은 곳은 이제 완전 양극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인데. 예,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은 지금 분양가가 그 3천만 원 후반대에 있는데 미분양이 난 단지가 있고, 네. 또 앞으로 4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저기는 한번 청약해볼게 라는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 지금 같이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5천 세대 육박하고 있지만, 미분양 아파트 난 곳을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인기 주거 지역인 곳에서는 분양가가 높다 하더라도 분양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네. 분양가가 낮은 지역인 데는 인기 주거 지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역에는 또 미분양이 늘어나는, 이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분양시장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서울을 봐도 그렇고 우리 부산을 봐도 그렇고 이제 키워드는 이제 양극화라는 네, 현상으로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극화를 해, 그리고 그렇죠. 내년 후년까지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매매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아이러니컬한데 네. 그 미분양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도 앞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급 물량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지표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인허가 물량수, 그다음에 착공하는 물량수, 그리고 분양하는 물량을 가지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물량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는 건설사들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2026년서부터 2028년도 3개년 동안에 가능한 세 가지의 공급 물량 지표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약 50%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지난해 대비.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또다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지금 1년에 약 15,000호 정도 내외의 주택이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올해 하반기부터 줄어들어서 2028년도는 점차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국적으로도 1년에 약 30만 채 정도의 집이 필요한데 이것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은 더 극심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택 가격이 앞으로 이거가 특정적으로 몰려서 특정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여건이 모든 지역에 적용되지 않고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양극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그 지역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면은 그 지역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예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공급 부족과 가격에 대한 것들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이 2026년서부터 2018년도까지는 지금 같은 경제 여건이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특단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도 좀 빨리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갈수록 인구는 줄고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격차도 좀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걸맞은 맞춤형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무엇보다 드는데 지역의 부동산 정책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두 분 이야기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지금 지역 맞춤형 정책이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내놓았다. 그리고 또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과 또 서울을 달리하는 자체도 좀 그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아주까지 절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네. 앞서 219 대책에서도 본 바와 같이 그 좀 다소 미흡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서울 수도권의 가격 상승은 지금도 뭐 최근 들어서 보도를 보면은 그 과거의 도량형인 평당으로 강남에서 평당 2억짜리 아파트가 나와서요.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가 60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최고 가액으로는 지금 200~300억대짜리 아파트들이 서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보면은 그 서울시에서 그 잠실, 강남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잠실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한 달 사이에 3억이 올랐느니 4억이 올랐느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부산 지역은 최고의 인기 주거 지역인 아파트에서 지금 10억대가 넘던 아파트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방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데서부터 지역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일단은 그 최소한 그 지금 9월 달에 시행 예정인 이 스트레스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 3단계에 대한 것들이 지방에는 좀 유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금융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에 관련된 대책 같은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분리해서 나와야 된다. 분명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맞고요. 하지만 지방 지역에서 최소한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LTV, 그다음에 DSR 같은 그런 금융 규제로 인해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없어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앞으로 좀 금리가 좀 인하되면서 이 예금으로 갔던 많은 투자자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투자자들도 부동산 시장에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대책 같은 것들도 세제 지원과 더불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부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 어떤 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 부분 짚어주시면서, 사실은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제 실수요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간단한 조언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원장님. 예.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예대 마진이 많이 생기면서 그 은행에 예금을 맡겼던 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부동산 시장으로 얼마나 흘러 들어오느냐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의 2.19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철도 지하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을 무려 3곳에 해당되는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에 대한 것들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지역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이 해운대구, 화명 등을 비롯한 5개 지구의 노후 아파트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지역에서 선도지구 지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당처럼 과연 이 해당 지역, 해운대나 화명에서 분당 지역처럼 상당한 부동산 과열이 앞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도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앞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2026년서부터 2028년까지는 공급 부족 문제가 예견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현재와 같은 경제 여건이라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무주택 실수요자분들, 그다음에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투자자분들까지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 속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부